안녕하세요. 70대 현역 의사 김춘수입니다. 오늘은 제 또래 환자분들이 겪으시는 이야기와 함께 제가 직접 경험한 아침에 휘청거리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깨끗이 씻는데도 샤워 뒤에 어지럽고 비틀거린 적이 있으셨나요? 욕실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은 없으셨나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침 3분 루틴을 만들었고 지금은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처럼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어요. 다행히 벽을 잡아서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일을 겪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아침 샤워 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아침에 씻고 나면 더 피곤해요. 샤워 후에 어지러워서 앉아 있어야 해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살펴보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의 반응이 느려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더 그렇죠.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고 근육도 굳어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아요. 거기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더 떨어집니다. 욕실의 미끄러운 바닥, 김서린 공기, 흐릿한 시야까지 더해지면 정말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면서도 몸을 제대로 깨울 수 있을까?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이 아침 3분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세 가지 원칙을 따릅니다. 첫째, 따뜻함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셋째, 호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대로 몸에 시동을 거는 거예요. 자동차도 시동을 걸 때 예열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만약 가슴 통증이 있거나 심한 어지럼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절대로 이 루틴을 하지 마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뇌졸중이나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루틴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안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작을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서 있기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의자를 활용하시면 되고 벽을 잡고 하셔도 좋아요. 무리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욕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미끄럼 방지 매트는 필수입니다.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손잡이도 설치하시면 좋고요. 샤워 의자를 놓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루틴은 5부위를 관리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 무릎 뒤쪽 오금, 사타구니 부분인 서해부, 목덜미, 그리고 명치 부분입니다. 각 부위마다 1분 정도씩,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빠르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짧게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급한 게 제일 위험합니다. 천천히 몸과 대화하듯이 하나씩 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 루틴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수월해졌고 샤워 후에도 어지럽지 않아요. 무엇보다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몸을 돌보는 시간이 생기니까 마음도 안정되더라고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한 분은 선생님,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욕실에서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3분 투자로 안전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동작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물과 여러분의 손, 그리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아침에 우리 몸이 힘든지, 욕실이 왜 위험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을 만들어 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유독 몸이 힘들고 위험한지 아세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급한 체위 변화, 온도와 습도 문제, 그리고 굳은 근육이에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급한 체위 변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밤새 누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워 있을 때는 피가 온몸에 고르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재빨리 적응해요. 심장이 더 세게 뛰고 혈관이 수축해서 피를 위로 올려보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느려집니다. 제가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 남자분이었는데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났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물도 제대로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어르신, 물 안 드시면 더 위험합니다. 대신 일어나는 방법을 바꾸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정도 앉아 있으세요. 다리를 침대 밑으로 내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발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천천히 발목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로 내려간 피가 다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30초가 지나면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요. 두 번째, 온도와 습도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욕실은 우리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 온도 차이가 큽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침실에서 차가운 욕실로 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그 다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확장되고요. 이런 급격한 변화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습도도 문제예요. 샤워하면서 생기는 김이 욕실에 가득 차면 숨쉬기가 답답해집니다. 시야도 흐려지고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더 심하죠. 김이 서려서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발을 헛디디기 쉬워요. 바닥도 미끄럽고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정말 위험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을 열고 뜨거운 물을 틀어 놓으세요. 1분 정도만 틀어 놓으면 욕실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온도 차이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환풍기는 샤워 중에는 끄세요. 샤워 끝나고 나서 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굳은 근육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 수면 중에 자세를 바꾸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뻣뻣해요. 특히 목, 어깨, 허리, 무릎이 더 그렇죠. 이렇게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잡기가 어렵고 삐끗하기 쉽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경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고 허리도 뻣뻣하고 무릎도 안 구부러져요. 처음엔 이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해결책이 뭐냐면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욕실로 갈 때도 샤워할 때도 모두 천천히 하는 거죠. 빠르게 많이가 아니라 짧게 부드럽게 천천히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욕실에 꼭 준비해 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둘째, 손잡이입니다. 벽에 설치하는 손잡이 말이에요. 비싸지 않아요. 몇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샤워 의자예요. 앉아서 씻을 수 있으니까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샤워 의자 사는 게 창피했어요. 늙은 티 내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사용해보니 너무 편하고 안전해요. 이제는 왜 진작 안 샀나 후회해요. 맞는 말씀이에요. 안전에는 자존심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욕실 바닥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샤워 후에는 꼭 물기를 닦아주세요. 그리고 슬리퍼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걸로 준비하세요. 제가 이런 준비를 다 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샤워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환자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제 욕실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아침에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예요. 급한 체위 변화, 온도와 습도 문제, 굳은 근육.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욕실 미리 드기, 안전장치 준비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앉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 욕실 문 열고 따뜻한 김 채우기.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 확인하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전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장부터는 제가 매일 실천하는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우리 몸을 천천히 깨워가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깨워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시작할 곳은 바로 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손으로 눈을 비비거나 이불을 밀어내거나 안경을 찾으실 거예요. 손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손의 중요성을 놓치고 계세요. 손은 단순히 무언가를 잡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깨우는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손에는 우리 몸의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중요한 신경 통로들이 있어요. 이곳을 자극하면 뇌에 신호가 가서 이제 일어날 시간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죠. 마치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손을 깨우면 온몸이 함께 깨어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여자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손이 너무 뻣뻣해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나무 토막 같아요. 주먹도 제대로 못 쥐고 젓가락질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죠. 밥 먹을 때마다 수저를 떨어뜨리고 단축 끼우는 것도 한참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한 손 운동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시더니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아침에 손이 말을 들어요. 젓가락질도 편하고 글씨 쓰는 것도 수월해졌어요 라고 기뻐하시더라고요. 특히 아침에 약병 뚜껑 여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쉽게 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간은 딱 1분이면 충분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저 따뜻한 물과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앉으세요. 욕실에 의자를 놓고 앉으시거나 병이 뚜껑을 내리고 앉으셔도 좋아요. 서서 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균형 걱정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이제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기분 좋다 정도면 됩니다. 이 따뜻한 물에 먼저 오른손을 담가 보세요. 그 다음 왼손도 담가 보고요. 번갈아 가면서 손을 적셔주는 거예요. 물에 적신 손을 이제 비벼줄 거예요. 손바닥끼리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죠. 세게 비비지 마세요. 정말 부드럽게 마치 추운 날 손을 녹이듯이 살살 비비는 거예요. 이때 손바닥 전체를 골고루 비벼주는 게 중요해요. 손바닥 가운데, 손가락 쪽, 손목 쪽까지 다 비벼주세요. 특히 손바닥 가운데 오목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비벼주시면 좋아요. 이 부분을 한의학에서는 노궁혈이라고 부르는데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여기를 따뜻하게 자극하면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30초 동안 손바닥을 비벼주세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30초가 의외로 길어요. 천천히 하나, 둘, 셋 세면서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 손을 위한 시간입니다. 30초가 지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이곳을 합곡혈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두통이 있을 때 이곳을 누르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있을 때 누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누르냐고요? 반대편 손 엄지로 이 부분을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아프다 싶을 정도로만 누르세요. 그리고 누르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5번 누르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오른손 했으면 왼손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손 모두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코로 들이마실 때는 배가 나오도록, 입으로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가 몸에 들어가고 몸이 더 빨리 깨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셀프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아침에 손바닥이 차가운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눌렀을 때 어떤가요? 너무 아픈가요? 적당한 압통은 괜찮지만 너무 심하게 아프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거나 긴장이 심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더욱 부드럽게 천천히 해주세요. 손가락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부드럽게 되나요? 아니면 뻣뻣한가요? 만약 잘 안 된다면 손가락 하나하나도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 각 손가락을 반대편 손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돌려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만약 손저림이 너무 심하거나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정말 살살 깃털로 만지듯이 부드럽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계속되면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게 1시간 이상 지속되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면 절대 무리해서 마사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제가 이 손 운동을 매일 하면서 느낀 변화가 뭐냐면 아침에 손이 정말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휴대폰 잡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커피 잔 들 때 미끄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손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매일 아침 화가 났는데 이제는 손하고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따뜻한 물로 인사하고 부드럽게 깨워주니까 손도 나한테 잘 대해주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이 손 운동의 가장 좋은 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욕실이 아니어도 주방에서도 할 수 있고 세면대에서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만 있으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 적시며 비비기 30초, 엄지와 검지 사이 누르며 호흡 5번,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손이 깨어나면 온몸이 깨어납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부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릎 뒤를 언제 마지막으로 만져보셨나요? 아마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우리 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나요?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 앉아 있죠. 앉아 있으면 무릎이 계속 구부러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이때 무릎 뒤쪽이 접혀 있는 거예요. 접혀 있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호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스를 꺾어 놓으면 물이 잘 안 흐르죠. 우리 무릎 뒤도 똑같아요. 계속 접혀 있으면 혈액이나 림프액 같은 체액이 잘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무겁고 저린 거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자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특히 무릎이 안 구부러져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서워요. 한 계단씩 조심조심 내려가는데도 휘청거려요. 라고 하셨죠.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단지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무릎 뒤쪽이 굳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오금 마사지를 알려드렸는데 한 달 후에 오셔서는 선생님, 이제 계단이 무섭지 않아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오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우리 몸의 굽힘 구간에 있는 흐름 통로예요. 다리에서 올라오는 혈액과 림프액이 이곳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막히거나 굳어 있으면 아래쪽에 있는 체액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마치 배수구가 막힌 것처럼요. 그래서 종아리가 붓고 발목이 붓는 거죠. 특히 저녁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양말 벗어보면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는 분들 계시죠. 그게 바로 다리에 체액이 고여 있다는 신호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금에는 중요한 신경도 지나갑니다.
좌골신경의 가지들이 이곳을 통과하는데 여기가 뻣뻣하면 다리 전체가 저리고 불편해져요. 종아리가 당기고 발가락까지 저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증상도 오금이 굳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간은 딱 1분이면 돼요.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고 그저 따뜻한 물과 여러분의 손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반드시 앉아서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서서 하면 균형 잡기 어렵고 위험합니다. 욕실에 의자를 놓고 앉으세요. 의자가 없으면 병이 뚜껑을 내리고 앉으셔도 좋아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살짝 앞으로 뻗어보세요. 완전히 펴지 않아도 돼요. 편한 만큼만 뻗으시면 됩니다. 이제 샤워기로 무릎 뒤쪽에 따뜻한 물을 뿌려주는 거예요. 물줄기가 너무 세지 않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마치 따뜻한 폭포수가 무릎 뒤를 마사지 해주는 것처럼요. 30초 동안 따뜻한 물을 뿌려주세요. 이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해도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한 범위에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 했으면 왼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30초가 지나면 이제 마사지 단계예요. 의자에 앉은 채로 한쪽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무릎 뒤쪽을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이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세게 하지 마세요. 정말 부드럽게 살살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 그 경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려도 좋고 손바닥 전체로 쓸어주듯이 마사지 해도 좋아요. 이때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깊이 누르지 마세요. 무릎 뒤에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기 피부를 만지듯이 정말 살살 해주세요. 이것도 30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셀프 체크를 해볼 시간이에요. 지금 양말 벗어보세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나요? 발목 부분에 고무줄 자국이 선명하게 파여 있나요? 만약 자국이 3초 이상 남아있다면 다리에 부종이 있다는 신호예요. 또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손가락 뗐을 때 자국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니면 한참 남아있나요? 오래 남아있다면 체액이 고여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오금 마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또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8세 할아버지였는데 매일 저녁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 벗기도 힘들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이뇨제도 처방받아 드셨는데 효과가 별로였대요. 그런데 이 오금 마사지를 매일 아침 꾸준히 하시더니 3주 만에 선생님, 이제 제 발목뼈가 보여요. 양말 자국도 거의 안 생겨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만약 한쪽 다리만 심하게 붓거나 붓는 부위가 빨갛고 뜨겁거나 만졌을 때 너무 아프다면 이건 단순한 부종이 아닐 수 있어요. 혈전증 같은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자기 한쪽 종아리가 팽팽해지면서 아프고 열이 나는 느낌이 있다면 절대 마사지하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혈전이 있는데 마사지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정맥류가 심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직접 마사지하지 마시고 주변을 부드럽게 쓸어주기만 하세요.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오금 마사지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앉아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 있으면 균형 잡기 힘든 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따뜻한 물과 손만 있으면 되니까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마사지를 매일 하면서 느낀 건 아침에 계단 내려가는 게 정말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릎이 뻣뻣해서 한 계단씩 조심조심 내려갔는데 이제는 훨씬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리가 가벼워진 느낌이랄까요. 마치 다리에 있던 무거운 물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한 80대 할머니가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다리가 제 다리 같아요. 예전에는 남의 다리를 달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 다리가 돌아온 기분이에요. 정말 와닿는 표현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릎 뒤에 따뜻한 물 30초, 부드럽게 원 그리며 마사지 30초, 총 1분이면 충분해요.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고요. 반드시 앉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굽힘 구간의 흐름 통로가 열리면서 다리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부위를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타구니 부분, 의학 용어로는 서해부라고 하는 곳과 목덜미입니다. 이 두 곳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서해부 이야기부터 할게요. 여러분, 이 부위 이야기하는 게 좀 민망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환자분들께 설명드리기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정말 중요해서 꼭 말씀드려야 해요. 의학적으로 접근하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해부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팬티 라인을 따라서 있는 접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곳은 하체에서 올라오는 모든 흐름이 합류하는 분기 지점이에요. 마치 여러 갈래 도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교차로 같은 곳이죠. 우리가 앉아 있을 때 이 부분이 계속 접혀 있습니다. 꽉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입으면 더 압박받고요. 그래서 이곳의 흐름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하체가 무거워지고 심지어 허리까지 아플 수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체액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허리와 골반이 너무 뻐근하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죠. 검사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해부 마사지를 알려드리고 한 달 후에 오셨는데, 선생님, 이제 아침이 훨씬 가벼워요. 허리도 편하고 다리도 잘 움직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이 부분을 풀어줬을 뿐인데 말이죠. 자,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준비하세요. 샤워할 때 팬티 라인을 따라서 양쪽에 따뜻한 물을 부드럽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직접적으로 가운데 부분에 물을 뿌리지 마시고 양옆 접히는 부분에만 뿌려주세요. 천천히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면서 이 부분을 데워주는 거예요. 각각 30초씩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시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로 해주세요. 물로 따뜻하게 한 다음에는 깨끗한 수건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 부분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 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정말 가볍게 톡톡 누르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피부가 얇고 민감해서 세게 하면 오히려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조심해야 하는 부위니까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시고 부드럽게만 해주세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이제 목덜미 이야기를 해볼게요. 목덜미는 우리 머리로 향하는 상행 경로 주변의 근육이에요. 쉽게 말해서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목 뒤쪽을 통과하는데 그 주변 근육이 뻣뻣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또 앉아있는 동안 목덜미 근육이 굳어져요. 특히 베개가 맞지 않거나 자세가 안 좋으면 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돌덩이처럼 딱딱한 분들 많으시죠. 고개 돌리기도 힘들고 위를 쳐다보기도 불편하고요. 목덜미가 뻣뻣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두통이 생깁니다. 심하면 어깨까지 아프고요. 제가 매일 아침 겪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일어나면 목이 너무 뻣뻣해서 고개 돌리기도 힘들었죠. 한 77세 환자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제 목이 시멘트로 굳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로봇처럼 온몸을 돌려야 옆을 볼 수 있어요. 뒤를 돌아보려면 의자째 돌려야 해요.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목덜미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목 뒤쪽을 충분히 적셔주세요. 머리카락 끝에서 시작해서 어깨 위쪽까지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 물이 잘 흐릅니다. 그 다음엔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수건을 목덜미에 대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세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향과 반대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행 경로 주변의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것도 30초 정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목덜미 양옆에 움푹 들어간 부분 있죠? 머리뼈와 목이 만나는 그 부분이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면 두통 완화에 정말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5번 정도만 눌러주세요. 통증이 있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셀프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부드럽게 돌아가나요? 아니면 뻣뻣하고 소리가 나나요? 만약 뻑뻑하다면 목덜미 마사지가 꼭 필요합니다. 다리도 체크해보세요. 다리를 들어 올려보세요. 무겁게 느껴지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골반이나 허리가 뻐근한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서해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예요.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만약 서해부에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붓기가 있거나 통증이 심하다면 림프절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진료를 받으세요. 서해부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거나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 디스크가 있거나 급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마사지하지 마세요. 가볍게 따뜻한 물로만 풀어주시고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목을 돌릴 때 어지럽거나 팔이 저리면 꼭 진료를 받으세요. 제가 이 두 부위를 함께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해부는 아래쪽 분기 지점을, 목덜미는 위쪽 상행 경로를 담당합니다. 이 두 곳을 함께 관리하면 전신의 흐름이 좋아져요. 마치 막혔던 도로가 뚫리는 것처럼 시원해집니다. 한 70대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침마다 제 몸의 교통정리를 하는 기분이에요. 아래 위 막힌 곳을 뚫어주니까 온몸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이 마사지를 하실 때는 욕실이 충분히 따뜻할 때 하시면 더 좋아요. 따뜻한 환경에서 하면 근육이 더 잘 풀리거든요. 그리고 마사지 후에는 바로 찬 곳으로 나가지 마시고 수건으로 물기를 잘 닦고 따뜻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마사지를 매일 하면서 느낀 건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하체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가볍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해부 따뜻한 물 30초, 수건으로 톡톡 5번, 목덜미 따뜻한 물 30초,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기 30초, 총 1분 30초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기 지점과 상행 경로가 정돈되면서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 꼭 해보세요. 제시돌이.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부위예요. 바로 명치와 호흡입니다. 명치는 가슴뼈 아래쪽 갈비뼈가 만나는 그 중앙 부분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배꼽 위쪽, 가슴 아래쪽에 오목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디가 제일 먼저 굳나요? 바로 이 명치 부분이에요. 속이 답답하다, 가슴이 막힌다 라고 표현하시는 게 다 이 부분이 경직되어서 그런 겁니다. 특히 아침에는 밤새 얕은 호흡을 하면서 이 부분이 더 굳어져 있어요. 제가 왜 이곳을 중심 스위치라고 부르는지 설명드릴게요. 이곳은 우리 몸의 긴장과 호흡 리듬을 조율하는 곳이에요. 마치 집의 중앙 난방 스위치처럼 여기를 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꺼져 있으면 온몸이 차갑고 긴장하게 돼요. 76세 남자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숨이 가슴 위쪽까지만 차는 것 같아요. 깊게 숨을 쉬려고 해도 막힌 것 같고 답답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흡이 얕아지는 거죠. 그런데 호흡이 얕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해요. 산소가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없고 쉽게 피곤해져요. 특히 아침에 제대로 된 호흡을 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명치 부분은 자율신경이 집중된 곳이에요.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여기가 긴장되어 있으면 교감 신경이 흥분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자, 그럼 어떻게 이 중심 스위치를 켜는지 알려드릴게요. 시간은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그저 따뜻한 손과 편안한 호흡만 있으면 돼요. 먼저 등바디에 기대서 편안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침대에 기대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허리를 꺾지 않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너무 꼿꼿하게 앉을 필요는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기대세요. 이제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아까 했던 손 마사지 기억나시죠?
그 따뜻해진 손을 명치 부분에 올려놓는 거예요. 차가운 손을 올리면 오히려 긴장하니까 꼭 따뜻하게 해주세요. 손을 올려놓고 가볍게 원을 그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정말 살살, 마치 아기 배를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피부가 살짝 움직일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걸 30초 동안 해주세요. 이때 눈을 감고 이 부분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손의 온기가 명치로 전달되면서 점점 부드러워지는 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내 몸의 중심 스위치가 켜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30초가 지나면 이제 호흡 운동을 할 차례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호흡법을 배우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걸 사일육 호흡법이라고 부르는데 들숨 4초, 멈춤 1초, 날숨 6초예요. 먼저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야 해요. 손이 명치에 올려져 있으니까 느껴지실 거예요. 배가 앞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4까지 세었으면 잠깐 멈춰 보세요. 하나만 세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숨을 꽉 참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멈추는 거예요. 억지로 참지 마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을 세면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내쉴 때는 몸의 모든 긴장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깨도 내려가고 목도 풀리고 온몸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5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제가 한 환자분께 이 호흡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호흡이었네요. 저는 그동안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대로 숨 쉬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기서 셀프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어깨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배가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어깨로만 숨을 쉬세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얕아서 충분한 산소를 못 받아들여요. 또 명치 부분을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한가요? 부드러운가요? 눌렀을 때 아픈가요? 만약 너무 딱딱하거나 아프다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예요. 이런 분들일수록 이 마사지와 호흡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만약 명치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눌렀을 때 극심한 압통이 있거나 메스꺼움이 계속된다면 위장 질환일 수 있어요.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문제일 수 있으니 꼭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식사 직후에는 이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최소한 식후 1시간은 지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호흡법을 매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침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엔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무거웠는데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마치 몸의 중심 스위치를 켜니까 온몸이 작동하는 느낌이랄까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루틴을 정리해 볼게요. 손 1분, 오금 1분, 서해부 1분, 목덜미 30초, 명치와 호흡 1분, 총 약 3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두 앉아서 할 수 있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가장 편했던 부위가 어디인가요? 손바닥이 따뜻해져서 좋으셨나요? 무릎 뒤가 시원해졌나요? 서해부가 풀렸나요? 목덜미가 부드러워졌나요? 아니면 명치와 호흡이 편안해졌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가슴 통증이나 심한 어지럼증, 한쪽 팔다리 약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루틴을 중단하고 즉시 119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70대입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동료로서 말씀드려요. 우리 몸은 이제 젊을 때와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안전한 아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3분,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몸과 대화하고 천천히 깨우고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이죠.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꾸준히 하세요. 내일 아침 우리 다시 만나요.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